최상목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 기각을 기다렸을까요? 왜냐하면 네. 이 자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 완전 반대. 지금 사진을 보세요. 히히당당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퍼스널 컬러 하면서 그 실실 웃을 때입니까? 외신했을 때 대선에 생각이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 나왔을 때요. 본인이 웃으면 안 되죠. 떡매치기 하면서 또 웃을 때입니까?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얘기하는데 보안을 엄청 철저하게 한대요. 주민들은 되게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상목은 항상 미소 짓는 얼굴로 다녔었다라는 것을 저는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행복함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생각 못하지 않았을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톡 집요한 토크쇼 시작합니다. 네, 드디어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죠. 오늘 탄핵 소추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각됐습니다. 87일 만에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기각 사유부터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이게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까지 포함하면 지금 민주당이 총 30번의 탄핵 소추를 한 거거든요. 네. 발의를 기준으로 봤을 때 30번을 한 건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었을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아마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었을 것인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됐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이 기각 자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번의 탄핵을 했는데 지금 그중에서 인용된 게 현재까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게다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을 탄핵했는데 그 결과조차 기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국정이 가장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조차 그 안정화시키지 않고 또 다른 탄핵 소추를 감행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한 전 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먼저 봅니다. 저는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민주당 측 아니면 민주당이나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런 패런들 가운데 저 혼자 한덕수는 기각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댓글이 어마어마했죠. 이경철 왜 저러냐 하면서 댓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은 헌재는 보수적으로 판단을 한다. 근데 나머지 하나 걸린 것이 뭐냐면 40여 재판관에 대한 임명 여부권 헌재에서 임명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이건 위헌이다 안 하면. 네. 그런데 이 결정이 임명하지 않고 유지된 것은 한덕수는 10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헌재에 결정이 나오기 전이었던 거예요. 이거 위헌이다라고 헌재에서 명확하게 명시하기 전이었다.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전 판단을 해서 한덕수 건에 대해서 이제 기각이다 생각을 했고 나머지 5가지 주요 이제 탄핵 사유가 5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하나만 지금 내란 행위의 공모나 묵인 방조라고 얘기를 했던 탄핵 안에는 그것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헌재에서도 이 또한 보수적으로 한덕수는 반대했다라는 의견을 또 낸 바가 있었고 여기에 묵인 방조라고 해서 이거를 탄핵까지 사유까지 다다를 것인가 저는 거기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결론이다. 물론 제가 좋아하는 결론은 아니지만 예상했던 결론이자 마지막으로 왜 윤석열 안 하고 한덕수를 먼저 하느냐. 이거는 저의 기준은 최종 변론 기준. 왜냐하면 헌재에서도 정리가 돼야지 그 다음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한덕수는 2월 19일, 윤석열은 최종 변론이 2월 25일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된 순서 먼저 한 것이다. 헌재에서 너무 복잡하게 계산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헌재가 태도를 바꾼 거잖아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부터 먼저 하겠다.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자, 그런데 왜 한덕수 총리를 먼저 했느냐 이 얘기에 앞서서 지금 이경 대변인 얘기를 했거든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 헌법재판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한 건가요? 일단 전체 재판관 중에서 5분이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네. 다만 5분이 판단을 했고 그 중에서 4분이 위헌이긴 하지만 탄핵시킬 만큼 중대한 위헌은 아니다라고 봐서 기각 의견을 낸 것이고 5분 중에서 나머지 1분은 위헌이기도 하고 또 중대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인용 의견을 냈어요. 예. 그래서 전체 5분이 현재 40여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는 위헌 판단을 똑같이 한 거고요.
그리고 각하 의견을 낸 분이 두 분이 계신데 각하라는 것은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151명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견하는 것은 그것은 부적법하다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200명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게 두 명인데 그 두 분이 그 마은영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건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한 분은 김복형 재판관인데 이분은 마은영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도 위헌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여기서 위헌이 아니라고 본 이유는 뭐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종국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따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마은영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는 전원일치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네. 어떻게 기각이 나왔나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종국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다. 마은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종국적인 의사표현을 하진 않고 국회에 빠른 합의를 촉구했다라는 취지로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말장난하냐?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말은 밝히지 않았지만 실제로 하질 않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저도 이게 이제 제가 일반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답답하죠. 지금 화가 나고 정말 답답하고 집회 현장 맨날 나가면서 뭐 몸살도 앓고 이런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건데, 근데 저는 헌재는 보수적으로 판단한다. 우리가 답답하고 그 마음에서 뜨거운 무언가 올라오는 거와 별개로 헌재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 그래야지 그 다음 대책을 우리가 또 추진하고 세우고 지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각을 말씀드렸고, 다만 좀 놀랬던 것은 이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 주셨지만 한덕수에 대해서 그 위치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국무총리로 볼 것이냐.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 국무총리로 봐서 2분의 1이면 된다라고 했지만 헌재에서는 역시나 보수적으로 의결 정족수에 충족시키지 못한다. 왜냐? 이 사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3분의 2가 찬성이 돼야 된다라고 이거 또 꼬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역시 헌재다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분이 그런 의견을 네. 최상목은 저는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상목은. 그리고 헌재 심판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네. 헌법 전문가들 이것도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학자분들 있잖아요. 교수님들 이런 분들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의견을 많이 구했고 그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본다 하더라도 보수적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헌재에서 국회에서 선출한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해서 결정이 난 이후에도 최상목은 현재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버티는 이유 하나가 달랑 하나입니다. 여야 합의가 없다요. 이거는 헌법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는 명백한 위헌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의 심판 한번 받아봐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이거를 탄핵이라고 비판하신 분도 최상목에 대해서는 한번 심판을 받아봐야 된다는 것이 중론인 걸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탄핵소추 의결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해봤자 한덕수 총리가 복귀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벌어진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어떤 그 행위에 대한 위헌 여부 탄핵소추는 사실 그 이전에 있었던 한덕수 권한대행 문제가 정리됐기 때문에 아마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네. 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번 이 결정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기각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유 아닙니까? 그래서 기각 이미 문영배, 이미성, 김영두, 정정미 이 네 분의 재판관은 예. 똑같이 그 마은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으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권한대행으로서의 어떤 그 국민에 대한 신임을 완전히 배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중대성이 그만큼 크지 않았다라고 해서 기각의견을 냈거든요.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한테도 똑같은 의견을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제 생각에는 실익이 없습니다. 최상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기각이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탄핵이 대상이 인용이 된다라고 이제 결정. 이건 둘 다 예언입니다. 전망인 거고 정확하지는 않죠. 우리들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 것뿐인 거고.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는 민주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탄핵을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민주당에서 안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제가 내부에서 저 같은 사람도 욕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위헌 사유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입법부는 입법부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것도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내부에서 계산하고 한덕수 이렇게 됐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익은 없더라도 입법부는 입법부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잘못한 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저는 여기서 되게 궁금한 게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런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 기각을 기다렸을까요? 어땠을까요? 왜냐하면 최상목이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글쎄요, 기다렸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그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하고 있죠. 네. 내란 상설특검 저는 분명히 지명을 안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당연히 안 하죠. 왜냐하면 지금 그것조차도 내란 상설특검 그 추천 의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문영배, 이미선, 김영도, 정정미 이분이 지금 주류 4명이니까 주류 네. 의견이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이분은 위헌이라고 보지도 않았어요. 이분들 위헌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제가 결정문을 세세히 보지 않았지만 그 자체가 위헌 판단도 아닌데 예. 지금 최상목 대행은 이제 그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정무적 고려를 해서 지금 임명을 미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천 의뢰를 미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도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는데 임명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미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역할은 끝났습니다. 최상목 복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국장님의 질문은 그거였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덕수가 기각 나오기를 기다렸을까요? 이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 자리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예. 어떤 자리? 저는 아니, 최상목 권한대행의 아이고. 자리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 완전 반대. 최상목이 요즘 사진을 보세요. 히히당당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아,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 퍼스널 컬러 하면서 그 실실 웃을 때입니까? 아니 그런 거를 즐기고 항상 있다. 너무 즐긴다. 그리고 외신했을 때 대선에 지금 뭐 생각이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 나왔을 때요. 본인이 웃으면 안 되죠. 미소를 지으면 안 되죠. 미소를 지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에서 지금 떡매치기 하면서 또 웃을 때입니까? 본인은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막 그 엄청 보안을 엄청 철저하게 한대요. 지역 주민들은 되게 힘들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상목은 항상 미소 지은 얼굴로 다녔었다라는 것을 저는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행복함에 빠져가지고 잠시라지만 그래서 이런 것까지 생각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참. 합니다. 사람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더니 예전에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할 때는 다들 이렇게 찬사를 보내시더니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욕을 다들이면 하시네요. 누구죠? 민주당 네. 내에서 그 3명 중에서 2명만 네, 한덕수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총리가 3명 그러니까요. 다안 했다. 네, 그러니까 잘했다는 제가 분들도 많이 말씀드린 계셨죠. 근데 자 보세요. 이거는 짚고 넘어갈게요. 많이 계신다고 말씀 주셨던 것이 민주당 측이잖아요. 이런 정보를 우리 위원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겠죠. 아니다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이거는 저도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그 지난번 그 줄탄핵 그 네. 검사 탄핵 때 감사원장 검사 탄핵 사건 때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한 판단을 했죠. 그래서 그게 위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이경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거죠. 그게 이제 헌법적으로 소추권 남용까지는 아니다. 네. 저는 그거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위헌이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고위공직자를 직무 정지시키는 탄핵 소추안을 남발해서 그게 기각이 됐으면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은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 그거 책임. 그냥 넘어가면 되는 야 거예요. 이거 다 기각시켰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만 네. 들으면은 내란 민주당이 저지른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사과가 무슨 정치적 책임이에요. 저는 아니, 좀 개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내란 우리가 단정하지 논쟁할 마시고요. 필요 아니 없고, 이거는 우리가 논쟁할 필요 없고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제 욕을 하시든지 뭘 하시겠죠. 우리 아니 그러니까 욕을 뭐 위원장님한테 하시겠죠. 아니 저는 그렇지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왜 민주당한테 사과를 하는지 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아니 탄핵 소추안을 냈는데 그게 이게 기각됐으면 지금 사과하자는 게 내란을 그렇게 나쁜 내란을 얘기예요? 저지른 대통령이 이렇게 버젓이 퍼레이드하고 만약에 손을 들고 이러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랑 탄핵 주먹쥐고 소추 이러고 결정이 있는데. 나오면 그에 대한 판단, 그에 대한 책임은 또 그 나름대로 져야겠죠. 하지만 지금 기왕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나왔으면 그걸 주도한 사람들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염치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염치 없다는 그 말씀에 저는 나중에 이해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결정이 나왔을 때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이 책임 없는 모습을 보면 그때 비판하세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란 말이에요. 공당으로서. 근데 지금 네. 일단 원인 자체를 또 국민의힘 아이고야. 소속인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금 그 민주당에서 내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비상계엄을 저질러서 이게 비롯이 됐고 그리고 민주당이 30번입니까? 이제 30번이 그러니까 소추안을 결의한 건 30번이 아직 안 됐고 발의로 따지면 30번 다 발의 됐고 30번이고 9대 0인가요? 지금 9전 전패인가요? 9전 전패인지 8전 구전- 전패인지 9전 전패가 이제 되겠네요. 9대 0이 됐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아직 민주당은 이 자체가 남용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 시각이 엇갈리는 아니, 것 아니 같아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아주 그냥 쉬운 비유로 강도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도질을 한 사람들을 제대로 못 잡았어요. 실수라고 계속 못 잡았던 거죠. 그럼 못 잡았다고 지금 니네들 왜 이렇게 시도했는데 못 잡았냐? 왜 이렇게 많은 시도를 했느냐? 저는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과해라.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도 뭐 계속 그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권선동 같은 사람은 이재명이나 민주당 없으면 어떨 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근데 사람은.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민주당은 아니죠. 옛날 이낙연 대표, 그분요. 예, 이낙연 대표도 아.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이건 얘기를 사과를 했어요. 하는 게 상식이에요. 자 보세요. 뭐가 상식입니까? 네, 사과를 민주당 하는 게 측에 상식이에요, 몸을 진짜. 담았던 사람들 중에 이재명한테 사과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 이낙연이에요. 한번 보시죠. 어떻게 네, 더 나오는지 이낙연입니다. 한번 보죠. 이낙연. 알겠습니다. 자 그때 우리 또 이경 대변인이 아주 온라인상에서 또 화제가 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이낙연이 이낙연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욕을 먹었군요. 어쩐지 배가 부르더라고요. 자 이제 2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이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네. 내일 모레죠. 예, 수요일이죠. 네. 아마 오늘 내일 모레까지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가 이걸 겁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재명 2심 뒤에 나올 것인가? 헌재가 과연 그것까지 고려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를 하지 않겠지만 그리고 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선고의 시기, 순서에 대해서는 전 정무적 고려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그 결정을 먼저 한 것도 저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순서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정무적 고려도 들어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든 대법원이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한 굉장히 중차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 기관은 그에 따른 어떤 결정을 하든 정치적인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기관이 서로 이 결정을 붙어서 임박해서 앞뒤는 잘 모르겠지만 임박해서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누차 얘기해 왔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어느 한쪽이 정치적 부침을 받을 때 다음 판결이 나오면서 그게 어느 정도 희석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월요일 한덕수 권한대행 선고가 났으니까 수요일 날 바로 뭐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뭐 이번 주 금요일이나 아니면 그 다음 주 정도에는 헌법재판소의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선거법 20이죠. 이거와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이 사태에 대해서 헌재의 결정 연관은 없다고 보나 저는 연관은 없다. 헌재도 그렇게 연관은 없다고 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이 극단적인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고려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수요일은 저 이제 학부모기 때문에 수요일은 모의고사, 수능 수능. 모의고사. 네. 그래서 수요일은 좀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누구는 4월까지 넘어간다라고 또 예측을 하지만 저는 이번 주 글쎄요 목요일은 헌재에서 그동안에 이제 화목은 원래 이렇게 판결을 하는 날인 네. 거고 금요일 날 그냥 지금 역대 대통령이 금요일 날 한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 날 할 것으로 거의 확신에 가까운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요일에 할 것이다. 그게 벌써 지금 3주가 지나갔어요. 예. 금요일.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요일의 저주. 네. 금요일에 네. 그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실은 응원을 했다가 지금 원망하는 길을 좀 바뀌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미루는 게 국가가 이렇게 혼란한데. 그래서 이런 식의 또 가정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4월 18일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아. 임기 임기 만료. 만료되는 예. 날이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많이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두 분이 물러날 때까지 결론을 안 날 수도 있나요? 이론적으로 안 날 수도 있죠. 그게 그러니까 결론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헌법재판관이 선고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8명 중에 6명만 선고하자고 한다고 6명 도장 찍고 나머지 2명 도장 찍히지 않은 상태로 결정문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분이라도 네. 끝까지 나는 도장을 못 찍겠다 버틴다면 그러면 4월 18일이죠. 예. 그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점까지 결정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가능한 뭐그 일이죠.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네요. 예,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해 주시죠. 시나리오 상은 예상이 네. 가능하겠죠. 시나리오 상은. 그런데 그건 시나리오 상인 거고 생각해 보세요. 헌재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요? 왜 물론 그렇게 문영배 해서는 안 이미선 그러니까 되죠. 문영배 네, 이미선 이 재판관은 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했던 몫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죠. 근데 지금 헌재가 왜 그것까지 굳이 고려해서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 전 그런 생각이 들고 헌재에서는 이것도 뭐 예측입니다. 그냥 헌재에서는 이미 탄핵 제가 인용을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수호 관점에서만 이 윤석열의 이번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결정은 지어놓은 것 같아요. 이미.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저는 이쪽에 저 전문가가 아니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한테 이거 정보를 막 많이 물어봤겠습니까? 민주당 측이 아닌 사람들을 제가 또 배제시키고 그래서 저의 데이터에 의하면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자면 분명히 이건 끝났다. 8대 0이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또 뭐냐면 뭐 굳이 뭐 제가 우리 변호사님 앞에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77조 1항에 보면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 전시사변이나 그럴 때 계엄 선포할 수 있는 아니잖아요. 이거 명확합니다. 또 77조 3항에서는 행정부 법원이나 이런 경우는 이제 특별자치 이렇게 여기까지는 관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가능하나 독립헌법기관인 특히 중앙선관위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선관위에 오후 10시 30분에 계엄군을 보냈고 포고령은 우리가 지금 언론에 본 거는 오후 11시에서 11시 30분 내에 포고령이 발표한 네. 것으로 나오고 있죠. 이것도 법 위반이에요. 예.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류지화 위원장도 헌법 위반이라는 것은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8대 0을 예측을 했는데 이 문제는 아까 우리가 전제 뭐 시나리오를 예상을 했던 것처럼 정말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만료될 때까지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원히 결정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무슨 국가가 이렇습니까? 영원이라면 임기가 다 끝날 때까지 결정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게 그 다음에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지금 8분인데 2분이 빠지면 6분인데 6분으로 심리는 뭐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6분으로 결정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네. 그럼 또다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그 뭐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무한정 늘어지게 되는 건데 제 생각엔 그럴 가능성은 아까 제가 이론적으로 그럴 수는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죠. 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할 거고요.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이거 죄송해요 말씀 중에 헌법재판관 이분들 지금 역사에 정말로 뭐 거의 친일 세력 가깝게 기록이 될 겁니다. 그 후대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뭐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그 지금 결정 내용에 관해서는 저는 8대 0을 예상했지만 그때 인용한다는 8대 0을 예상한 건 아니고 예. 저는 위헌이라는 지금 이번에 그 문영배, 이미선, 김영도, 정정미 이 네 분의 재판관이 한덕수 국무총리 가상소추 사건에서 위헌이지만 인용은 안 하고 기각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중대하지 그만큼 중대하지 저는 않다. 헌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비교적 손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봐요.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다만 그것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여겨질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냐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고 또 헌법 재판 절차가 진행되어 오면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점을 많이 그 대통령 그 변호인단 측에서 제기했기 때문에 혹시 그게 일부 받아들여져서 각하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것인데요. 저는 어느 쪽으로 가든 그러니까 인용 기각 각하로 가든 저는 전원 일치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인용 아니에요? 아, 뭐 어떤 거예요? 지금 다 아니, 그거는, 나왔어요. 기각 빼고 인용, 각하 다 인용, 나왔어요. 기각, 각하 이 세 개잖아요. 네, 결국. 그게 다 나올 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퍼져서 나오지 않고 너무 헷갈려요. 하나로 모을 하나로 거라는 하나로 거예요. 지금. 아니 제가 지금 정리를 해보니까 정리가 안 이정현 돼요. 회장이 지금 그러니까 위헌에 관해서는 8명의 재판관들이 모두 인정을 할 것이다. 다만 이것이 저는 위헌에 대해서는 중대성에 다 대해서는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중대성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다르. 생각이 왜냐하면 다를 수 이번에도 있다. 보면은 중대성으로 한덕수. 기각시켰거든요. 네. 아니 그 중대성에 저 말씀드려도 되나요? 너무 지금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위헌은 되지만 세 가지 다 나올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중대성이 이제 좀 뭐 그 결정하는데 뭐 핵심 요건처럼 말씀을 주셨는데 한덕수와 윤석열과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동일 성사에서 놓고 보죠? 아니, 한덕수하고는 중대성은 상당히 절대로 다르죠. 예. 그럼요. 그러니까 전혀 그리고- 다르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한겨레 보도도 나왔지만 2차 계엄 선포하라고 윤석열이 해제한 가결 뒤에 합참 의결심 결심실에서 합참 결심실에서 김용현한테 막 그랬대요. 의원부터 잡으라고 왜 저기서 재선파면 돼 이런 식으로 막 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이미 위헌은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한테 다시 대통령 권한을 준다면 그럼 헌재에서요 다시 그 계엄 선포하고 내란 사태 일으키라는 라이센스를 주는 꼴인데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예.